버티는 법, 대기업, 외국계, 스타트업?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대기업에 가면 왠지 답이 있을 것 같고, 외국계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에 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되게 놀랍게도 였어요. 오늘은 제가 대기업, 외국계,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그리고 하고 계신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볼게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언제 어디서 일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먼저 첫째, 대기업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그게 뭐죠? 대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람보다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열정이 많아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잘 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죠. 대기업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과 함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함께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TVN에서 새로운 모바일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코미디 빅리그를 모바일 버전 코미디 백리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획이었는데, 제가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출연진들과의 연결고리도 없죠.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혼자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부서장님께 설득을 하고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와 공동 기획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기획해서 제안하고 만들고 실제로 꺼내고 홍보하고 알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양한 담당자들과 협업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기업 안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나중에 언젠가 힘든 순간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어떤 일보다는 사실 어떤 관계나 이런 시스템 안에서의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둘째, 외국계는 가이드라인이다. 이게 뭐죠? 외국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 안에 잘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은 다 한국 지사죠. 본사는 다 외국에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혹은 유럽 어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외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외국에서의 생활했던 경험, 그리고 외국어 역량,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즉 외국계에서의 자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기준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에서는 어땠을까요? 꿈을 이야기하는 회사죠. 문화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미키가 술을 마신다거나 푸가 어떤 광고를 막 대놓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각각의 캐릭터, 각각의 브랜드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존재합니다.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지키면서 일을 펼쳐나가는 게 아주 담당자의 중요한 기본이죠. 그렇게 디즈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럴 거예요. 특히나 디즈니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그런 컨텐츠 회사가 될 수가 있었죠. 외국계는 스스로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 이걸 오해하고 자유로울 걸 기대하고 갔다가는 나중에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기획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올 수 있겠죠? 세 번째, 스타트업은 속도다. 속도요? 물론 모든 일에서의 속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이것이 생존의 필수입니다. 여기서의 스타트업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대기업화된 회사는 제외하고 이제 막 시작했거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좀 좁혀서 가볼게요.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완벽한 완성도도 아주 잘 짜여진 기획안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가능한 선에서 빠르게 실행하고 움직이며 나아가는 거죠.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느린 정답보다는 때로는 빠른 오답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 이게 아닌 걸 알았으니까 또 다른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해서 대기업, 외국계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오신 분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 영역을 넘어 바로 이런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죠. 예를 들면은 회의를 할 때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업데이트가 스타트업에서는 바로바로 되어야 되고요. 때로는 오전에 기획했던 것이 오후에 바로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나는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네요? 하면서 일의 기회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서로가 생각하는 속도의 차이가 조금은 다른 거죠. 대기업과 외국계가 전형적으로 어떤 기획, 검토, 그리고 실행의 과정을 거친다면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기획을 하면서 바로 실행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검토하는 좀 그런 실행 기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속도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기획력이 좋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은 한 가지씩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대기업은 시스템이다. 외국계는 가이드라인이다. 스타트업은 속도다. 여러분께서 어떤 커리어를 경험하든 살아남으려면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걸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어디가 가장 좋냐고요? 어디가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나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다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어디가 더 맞을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나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겠죠?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시작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 곳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 개인의 온전한 기량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의 문화와 차이를 이해하고 그걸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하시게 될 여러분의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대기업, 외국계,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 어디에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일의 무기가 되는 이야기 꺼내오도록 할게요. 마케터의 일의 무기가 필요하신가요? 마케터의 무기들과 함께 하세요.